네, 안녕하세요. 사고의 틀을 잡는 공식 영어 백은영입니다. 연간 커리큘럼은 전자칠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강의 OT는 좀 아날로그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커리큘럼에서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입문 강의, 공식 강의, 그리고 파이널 강의 이렇게 나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입문 문법 강의를 듣고 있는 중이다. 이제 첫 강의이다 보니까 이게 첫 스텝 1 강의이다 보니 우리의 연간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전체적인 흐름은 가면 갈수록 문법은 최대한 라이트하게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처음에 50강. 30강 이래서 강의가 좀 많아 보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한 강의당 평균 40분 정도로 끊고 있기 때문에 실력 있는 친구들이 빨리 기본을 쌓는데 뭐 부담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적으로 스텝 1 강의는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는 노베 친구들이 수강하기에 적합한 강의이기는 합니다. 여기서 노베라 하면요. 최소 중학교 1학년 정도의 문법적인 지식을 있다라는 건 간주하고 수업을 진행할게요. 뭐 이를테면 여기서 예문을 들까? He loves her. 정도의 문장은 이해한다고 간주하고 요 정도가 이해되면 수업은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이 문장이 이해된다라 하면 어떤 거냐면 he라고 하는 주어에는 주격을 쓴다. I, my, me, mine, you, yours. 요 정도는 안다. 그리고 동사 자리에 주어가 이제 3인칭 단수면 이런 식으로 s가 붙는다.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는 she와 같은 주격의 형태가 아니라 목적격 형태가 온다 정도 이해하시면 수강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완전히 노베인 상황에서는 수업을 이제 진도를 빼기가 조금 버거울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은 다 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해 바깥의 이야기를 제가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Q&A 게시판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1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커리큘럼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완전히 쉬운 것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묻는다면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저희 반 지금 현장 강의에도 사이다운 친구, 그리고 본인 수능 때 뭐 한두 개 틀렸었던 1등급 친구, 요런 친구들도 놓치는 것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거든요. 문법에서는. 그런 놓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상황이면 저는 웬만하면 듣기를 권장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구문 위주의 수업이기는 해요. 제가 최대한 이론은 정말 다 지우려고 노력했어요. 여기에서 문장을 보고 나서 해석을 하면서 문법적인 개념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념은 늘 이건 뭐 1년 내일이 그럴 거고 개념 이야기를 하는 1월부터 6월까지는 늘 이럴 건데요. 저는 모든 문법은 늘 5장으로 정리해요. 그 5장은 뭐 이따가 챕터 말씀드리면서 다시 언급을 해드릴 건데 동사, 준동사, 연결장치, 그리고 기타 품사, 그리고 특수구문 이렇게 5챕터로만 5파트로만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월달 정도 가시면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이제 나머지 커리큘럼 이야기도 좀 빨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에서는 구문 위주로 조금 쉽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론적인 얘기는 좀 덜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문장 자체가 조금 긴 것들도 충분히 다루기는 해요. 하여튼 요 이론 이야기는 좀 라이트하게 간다. 라고 본다면 3, 4월의 스텝 2 100% 공식에서는 편의문법에서 다룰 수 있는 모든 문법적인 개념은 다 다룰 거예요. 해서 24강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30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완전 기본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 때 문법을 잘했었던 친구들도 모를 법한 내용들까지 다 다루어요. 뭐 이를테면 수능에서는 유사관계대명사 요 정도까지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짚지 않고 넘어오셨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이나 아니면 명사 관사 같은 경우는 우리 수능에 또 문법 범주에서 좀 벗어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또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넘어오셨을 텐데 그런 지엽적인 부분들까지 다 다루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 4월 강의에서는요. 구문도 물론 다루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이론적인 이야기를 보다 더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제가 다루고 있는 그 틀은 완전히 동일해요. 1, 2월에서 하는 이야기에 살을 덧붙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월 강의를 듣고 나서 3, 4월 강의를 넘어오면 그러면 듣기 매우 수월할 거예요. 제가 다음 말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까지 예측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동 복습이 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듣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3, 4월 강의를 들으셔야 해요. 굳이 내가 정말 너무 시간이 없어서 뭐 이를테면 지금 5월에 기본 강의를 듣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건너뛰어야 될 강의는 굳이 취사 선택을 한다라면 그러면 얘를 생략하고 나서 스텝 2로 넘어오면 되겠다. 됐죠? 그리고 5, 6월 달부터는요. 문제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몇 번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문법 지식을 아는 것과 문법 문제를 푸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아는 것과 푸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이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게 5, 6월이에요. 물론 제가 3, 4월에도 문제풀이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론 이야기가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5, 6월 달에는 오로지 거의 문제풀이만 한다. 문법적인 개념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들 그 이야기는 문제풀이를 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며 그리고 제가 얘들아 스텝 3 교재 문제를 풀다가 얘 모르겠지? 스텝 2 교재 몇 쪽에 몇 번 가봐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해서 얘가 기본서이고 그리고 나서 얘를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뒤에 계속 이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스텝 3에서는요. 이론별로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뭐 이를테면 제가 파트 5 5가지로 챕터를 나눈다라고 했죠. 이 파트별로 문제를 엮어놓을 거예요. 동사 파트, 준동사 파트, 연결 장치 파트. 그래서 장점은 파트별로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이제 학습하는 측면에서 단점은 예를 들면 준동사 파트에 있는 문제의 답은 다 준동사겠죠. 그래서 답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답을 고르기가 조금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해서 우리 시험 문제는 준동사끼리 묻고 조동사끼리 묻고 하는 식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짬뽕 시켜놨을 때 어떻게 전략적으로 풀지에 대한 이야기는 스텝 4에서 다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완전히 체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론별로 다루는 게 아니라 매일 전 문법 범위를 다 다룰 수 있게 그래서 골고루 다 섞어놨어요. 매일 10문제 내지는 15문제의 문제들을 통해서 동사, 조동사, 도치, 가정법 등등등을 다 다룰 수 있게끔 복습시켜드리는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난도는 최고 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부터는 문법 논리 독해 이렇게 쪼개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짬뽕으로 다 섞어서 시험 문제에서 이제 논리 독해와 함께 문법 문제 풀이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지를 보는 게 백신 파이널이에요. 뭐 얘 약자가 뭔지는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백은영의 신박한 파이널이라고 했다. 해서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올해는 말씀드렸다시피 특강을 조금 활성화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전치사 특강, 그게 고난도 구문 특강,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백신 파이널 문법 특강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나머지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의 수요에 따라서 좀 더 추가될 수 있기는 합니다. 요 세 개는 무조건 확정적으로 깔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치사 특강은요. 작년에도 학생들이 정말 좀 반응이 좋았었던 강의였는데 기본적인 그 전치사의 컨셉, 이미지를 이해하고 나서 여러 가지 그 구동사들을 외우게끔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편입문법 문제에는 수능과는 달리 전치사 자체를 묻는 문제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전치사들이 묶여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문일지십이에요. 문일지십이 뭔지 아시죠?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안다.
그러니까 전치사 딱 하나만 알아도 열을 할 수 있는, 열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강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전치사의 그 개념뿐만 아니라 편입에서 나온 모든 전치사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4월 말쯤 보게 될 거예요. 4월 중순 내지는 말에 걸쳐서 현장 강의에 진행이 될 거고 그때쯤에 얘를 업로드를 해드릴 것이다. 그리고 5, 6월 달에 고난도 구문 특강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정해져 있는데요. 어렵다라고 하는 게 보통 비교급을 잘 못 읽겠다. 그리고 부정문 들어가 있으면 잘 못 읽겠다. 여러 가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구문들을 정리해서 공부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얘를 좀 짧게 깔았기 때문에 제가 무료 특강으로 열어놨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알차게 채워서 그래서 좀 강의의 볼륨을 키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수강하실 수 있게끔 열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9월, 12월 헷갈리는 백신 파이널 문특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9월, 12월에 계속 이제 논리독해 어휘를 외우다가 그리고 이제 이과 친구들은 수학 문제 풀고 하다가 보면 이때 충분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문법 지식이 약간 휘발됐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때 키워드 위주로 빨리 나올 법한 애들만 짚고 넘어가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파이널 특강이에요. 그래서 1년의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됐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기본 강의는 3, 4월의 스텝 2 강의다. 하나만 들어야만 한다라면 이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내가 시간이 없다. 나 지금 내 OT를 9월에 듣고 있다 라고 하신다면 얘를 듣고 나서 뭐 파이널 문제풀이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텐데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너무 생각보다 많이 틀릴 거니까 적어도 얘는 짚고 나서 일로 넘어오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의 볼륨 자체가 작기 때문에요. 여기서부터는 충분히 다 수강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24강은요, 여러분 2배속을 돌리면요. 하루에 3강씩 듣는다라고 간주를 하면 2배속 돌리면 4강씩도 들을 수 있겠네요. 제가 5, 60분씩 끊으니까. 그러면 일주일 컷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더 추린다라고 하는 건 너무 날로 먹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정도는 들어주시는 게 여러분한테 투입 대비 산출이 좋을 것이다. 항상 투입 대비 산출을 생각하세요. 독학하는 게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기본적인 강의 수강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는 기초 강의에 국한된 이야기예요. 5, 6월 달부터 강의 수강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제가 그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4월 수강 방법입니다. 지금 1, 2월 강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현재 지금 노베라고 치면요. 나 지금 진짜 중1 정도의 he loves her 요 정도밖에 모른다라고 하면 구문을 따로 읽으려고 하지는 마시고 어휘만 일단 찾아오세요. 모르는 단어 때문에 해석이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어휘만 일단 찾아와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중고등학교 수준의 단어가 완전히 안 되기 때문에 편입 단어장을 그냥 벌써부터 사서 외우는 게 부담스럽다. 따로 중고등학교 뭐 이를테면 무슨 뭐 많이 보는 게 뭐가 있더라? 뭐 워드마스터 이런 뭐 중딩 버전, 뭐 경성시 이런 중딩 버전을 외우고 나서 넘어와도 괜찮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투입 대비 산출이 너무 별로예요. 저라면 그냥 바로 편입책을 펼치고 나서 그냥 무작정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curious 정도면 중딩 단어예요. 저라면 편입 단어에 더불어서 그냥 요런 애들을 모를 때 그냥 나올 때 그날 바로 외우겠습니다. 탑다운의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어휘를 미리 찾아 놓아라. 내가 큐리어스 수준의 단어를 몰라 괜찮아. 그러면 찾아서 외워놓으면 돼. 그리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찾은 단어랑 선생님이 수업 때 얘기하는 단어가 다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땐 괜찮아요. 추가적으로 더 하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어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말씀을 많이 드리기는 하는데 얘도 따로 캐스트로 찍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단어를 어떻게 찾아야 되고 다이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따로 묶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강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어서 본인이 유배다. 그러면 구문은 미리 좀 한번 읽어봐 보세요. 그러면 이게 좀 될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그렇게 읽어놓고 나서 저의 해석과 그게 일치하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라면 본인의 잘못된 습관이 뭔지 미리 읽어보고 제 거랑 비교해 가면서 교정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읽었을 때 잘 읽히는지는 제가 교재 맨 뒤에 문법 논리 독해를 다 막론하고 이건 뭐 작년부터 저는 했었는데 이름을 좀 바꿨어요. 메타인지 네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알면서 넘어가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교재 맨 뒤에 이와 같은 식으로 맨 앞에 있는 내용을 랜덤으로 번호를 섞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이 뒤에 가서 제대로 다시 읽었을 때 읽히는지를 검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다가 체크를 하면 내가 회독수를 올렸을 때 이게 답이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맨 뒤에 있는 건 흰 채로 냅두셔야 돼요. 시험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회독수 체크는 뭐 똑같은 페이지를 볼 필요는 없을 테니까. 회독수 체크는 이런 데다가 하시면 되겠죠. 내가 처음 이상하게 읽었어. 그러면 X 한 번. 두 번째 또 이상하게 읽네. 그러면 X 두 번. 근데 뭐 나중엔 좀 옳게 읽네 하면 동그라미 이렇게 치고 나서 동그라미 되어져 있는 문장 뭐 예를 들면 처음부터 내가 제대로 읽어서 그럼 이런 애들은 이제 지워나가면 되겠지. 됐습니까? 해서 내가 이제 안 읽히는 문장이 없을 때까지 교재를 해결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해서 다시 비교하고 교정해 나가라. 문장을 읽는 것도 읽는 거고 그리고 문제를 푸는 것도 마찬가지다. 노베드 뭐 이 과정은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제대로 읽힐 때까지 읽는 연습을 해오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해설은 지금은 제작 중인데 지금 현재 1월 중순이고 제가 1월 말까지는 첨부 파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실에 첨부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그리고 제가 4월까지는 요 5장 단권화를 매 파트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건데요. 얘를 한번 정리하고 나면 정말 머릿속에 딱 그 틀이 잡혀져 정리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써줄 때는 뭔가 되게 정리가 된 것 같다. 구경만 했을 때는 라는 생각이 들다가 집에 들어가면 또 이게 뭐 또 무슨 말인지 싶을 수 있을 테니까 노트 그냥 막 노트에다가 그냥 막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책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필기를 정리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과외 학생한테 과외를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 판을, 틀을 한번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단권화를 2회독하면서 정리하면서 해라. 자, 요렇게 되면은 스텝 1, 2 강의를 듣는다라고 치면 최소 자동 4회독이 된다. 막노트에다가 적어 수업 들으면서 그리고 내가 옮겨 적어. 그럼 2회독이지. 그리고 내가 3, 4월에 똑같은 판에다가 내용을 추가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똑같은 틀을 3, 4월 강의를 듣는 친구는 자동 3회독한 거지. 그러면서 옮겨 적으면서 4회독하지. 그리고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사실 했던 얘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자동 10회독, 20회독 정도가 돼서요. 4월 정도가 되면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과외를 하실 수준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문법적인 지식이 여러분들이 장착이 되면 저는 5월부터는 거의 논리 독해 위주로 수업을 할 것입니다. 이제 문법적인 키워드만 던지고 나서 이거 알지? 라고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토익을 보는 시기도 한 이쯤이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4월 정도까지 공부를 하면 문이과 친구들 막론하고 별 공부 안 해도 한 900 초반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800 못해도 800 중반에서 좀 잘하면 900 초반. 근데 이제 우리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경희대에서 조금 고득점 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 듣기까지 챙겨서 900 후반 정도는 맞춰서 만들어 놓으시는 게 맞긴 하겠다. 모레 모집 요강 나와봐야 알기는 알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1, 2, 3, 4월에 국한된 이야기고요. 제가 어차피 뭐 각강의 OT 때 똑같은 얘기를 다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5, 6월 달에는 문제풀이는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해서 챕터 및 이제 교재 구성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는 저는 늘 똑같이 저는 이게 강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학생들한테 항상 같은 틀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인식시켜 줄까
그게 그렇게 인식시켜 드리는 게 저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똑같은 틀로 6월까지 똑같은 틀로 공부를 할 겁니다. 5가지로. 그래서 3, 4월까지 동사에서 한 장, 준동사에서 한 장, 연결장치, 기타 품사, 특사구문 각각 한 장, 그리고 메타코그니션 하고, 그리고 이제 어펜딕스, 부록에 제가 3단 변화표 넣어드렸고요. 그래서 교재 구성이 항상 어떻게 되냐면요. 파트 1 동사가 있으면 뒤에 빈 종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빈 종이에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개념을 쫙 한 판 정리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필기 예시는 전체 커리큘럼 때 말씀드렸으니까 뭐 그런 게 한 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스텝 1 구성은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뭐 형식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치면 이렇게 뭐 체크를 해놓고 나서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뒤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문장만 읽으면 수업이 정말 이렇게 뭐 한없이 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뭐 문제를 계속 조금 많이 넣어놨어요. 예. 그리고 개념 이야기를 최대한 빼려고 빼기는 뺐으나 그래도 이 정도 뭐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 뭐 3, 4형식의 수동태 이런 것들은 개념 정리를 간단하게 해놨다. 그리고 나서 결론 다시 문장 보고 나서 개념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메타인지 한다. 다시 문제 풀고 나서 여러분들의 선택형 문제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맨 뒤에서 다시 한번 메타인지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주말마다 리뷰 테스트를 보면서 또 한번 내가 뭘 모르고 아는지를 확인을 하고. 모두 똑같은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준동사도 마찬가지. 준동사도 보시면 요 다음에 필기하는 공간이 있고 여기 한 판 채우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문장 보고 개념 이야기하고 그리고 구조 보면서 구조 분석하면서 뭐 이를테면 부정사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메타인지 하면서 문제 풀고. 그래서 모두 이렇게 같은 구조로 해놨어요. 구문 보고 이론 간략히 정리하고 메타인지 하고. 됐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이 스텝 1 강의를 정확하게 수강을 하시고 나면 문법적인 개념은 일단 들리실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문장을 잘못 읽는다라고 한들 제가 이게 이래서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설명이 이해될 수 있는 단계는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건 형식 강의에서도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일단 논란의 여지가 되는 것들은 다 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뭐 일면 동의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형식 그런 거 없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 또 뭐 있지? 뭐 가정법도 뭐 논란의 여지가 있다 뭐 어쩌고 요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저도 할 수도 있지만 전 그런 이야기는 일단 다 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나하나 제가 다 짚고 넘어가면 절대 이렇게 효율적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형식이 뭐 일본이랑 우리나라만 배우는 거다 이런 거 없다라고 저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러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겨요. 제가 형식 같은 거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걸 뭐 이렇게 달리 부를래 라고 하는 식으로 가르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른 답안지를 읽을 수가 없어요. 저랑도 물론 강의를 하고 수업을 하기는 해야겠으나 여러분들이 저랑 수업을 하지 않을 때도 뭐 이를테면 기명모의고사 보고 나서도 그 답안지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그 기출문제를 보고 나서 답안지를 읽으실 줄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이 이 이론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이해는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남기는 저도 당연히 안 하고요. 그래서 결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다 빼고 강의할게요. 우리가 학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문법은 정말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해만 하고 넘어가서 논리 독해로 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최대한 라이트하게 가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딘가에서 뭔가 뭐 그런 거 없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듣고 넘어가시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험생의 목표가 뭔지를 잘 생각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험생은 공부량을 늘리면 안 되고 작은 양으로
이걸 빨리 많이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게 우리 수험 생활이 해야 될 바입니다. 그리고 문법은 정말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과 문법 문제 출제되는 것만 풀 수 있을 수준만 갖춰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논리 독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강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모든 얘기를 다 이해는 시켜드려요. 됐죠? 해서 OT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완전자 동사 이거 갑자기 보이네. 저도 이런 말 매우 싫어하지만 여러분들의 답안지 RC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요런 거다라는 이야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막 태클 거면서 수업하지는 않도록 할게요. 예, 제가 지향하는 바는 이렇게 됩니다. 뭐 다른 이야기가 틀렸다라는 이야기는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런 강의와 맞다. 나는 효율적으로 빨리 정말 필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고 싶다 하면 저와 함께 해주시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